자, 세 번째 테마는 우리 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기본간호학부터 해가지고 성인간호학 지나왔잖아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아마 내공이 쌓이셨을 거예요. 그 내공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자, 급성순환장애다. 조직의 혈류가 감소한다. 얘가 포인트죠. 순환장애래요. 혈류가 감소돼서 순환의 장애가 생겼습니다.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조직 세포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세포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기능,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리고 세포의 각종 대사작물이 제거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 순환장애구나. 조직 혈류가 감소해서 나타나는구나. 조직 입장에서, 세포 입장에서 받아야 될 거 받지 못하고 보내야 될 거 보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샥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혈량성 샥입니다. 많이 얘기하죠. 저혈량성, 말 그대로 샥이 생기는데 조직 입장에서 혈류량이 부족해지는데 혈량 자체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받는 혈류량이 감소된 거야. 산소 못 받았어. 영양분 못 받았어. 노폐물 제거하지 못했어. 첫 번째, 왜 저혈량이 되는데? 출혈이 돼서 그래. 피가 나요. 전혈을 다량 손실해서 전신 순환량 자체가, 혈액량 자체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자, 혈량이 15에서 25% 소실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고, 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기본적인 지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혈류량이 부족해졌어요. 그럼 정맥압 당연히 감소하겠죠. 정맥압 어디에서 느껴지는 압력? 우심방에서 느껴지는 압력. 왜 우심방의 압력이 감소하는데? 순환하는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들어오는 혈액량 감소할 거고, 들어오는 혈액량 감소하니 당연히 압력 감소하겠지. 중심 정맥압이 감소되면서 말초 저항의 증가, 그리고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빈맥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혈류량 감소에 대한 보상작용. 체액 손실로 인해서 샥이 나타날 수 있다. 체액의 손실로 인해서 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다. 어떤 상황? 대표적으로 화상,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마시는 게 부족해져서, 아니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아니면 소변량이 너무나 많아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당뇨성 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요에 당이 많이 섞여 있어. 요에 당이 많이 섞여 있어? 그럼 얘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삼투성 이뇨가 나타나는 거죠. 삼투성 이뇨로 인해서 소변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다뇨 나타나다 보니까 체액량이 감소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혈량 샥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심인성 샥입니다. 무엇이 원인이 돼서 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이 원인이 돼서 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의 문제로 샥이 나타나는구나. 자, 심근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심근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 그럼 심장이 충분하게 수축하지를 못했겠네. 심장이 수축되지 않으면 심박출량은 급격하게 감소됐을 겁니다. 게다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대요. 그럼 심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심장의 펌프 기능의 장애, 심근의 기능, 심장 박출의 부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조직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대사산물의 배설도 곤란하게 된다. 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심박출이 안 됐고, 심박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으로 못 갖다줬어. 혈액을 못 갖다줬어. 왜 그래? 심근경색으로, 판막 부전증으로, 부정맥으로 펌프 활동이 약해지고 심박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 수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혈액량이 감소되면 이 동맥에 걸리는 압력은 감소되게 되죠.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적은 힘으로 이 동맥을 때릴 거라고요. 저혈압 나타나죠.
발한, 축축한 피부. 발한, 축축한 피부. 교감신경계 반응이랑 관련이 있어요. 뒤에 증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소변 배설량이 감소된다. 여기서 심박출량이 적어져서 혈류량이 감소하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됐을 거고 당연히 소변 배설량도 감소하겠죠. 심박출량 감소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되니 당연히 의식 변화도 초래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혈관성 샥이에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샥이 발생했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조직의 세포의 혈류량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야.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의 혈액을 가져다 주지 못해. 정상적으로 혈관은 긴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혈관이 이완됐어. 혈관이 이완되면요. 그럼 이 이완된 혈관에 혈액이 차게 되죠. 충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류량이 변화는 없지만 혈관이 이완되면 정체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조직에 산소 못 갖다 준다고요. 영양분 못 갖다 준다고요. 전체적인 혈류량은 같지만 혈관이 이완되어 있어. 그래서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어. 그럼 다른 어딘가에서는 혈액을 못 받는다고요. 자, 혈관근이 심하게 이완되게 되면 혈압은 저하되게 되고 혈관근이 심하게 이완되게 되면 당연히 저항이 감소하게 되니 혈압은 감소하게 될 거고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속도와 양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심박출량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심박출량이 줄어들면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죠. 자, 주요 인체 장기 조직을 위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조직에 무산소증이 나타나고 세포가 괴사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성 샥, 혈관이 이완되게 만드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아나필락틱 샥입니다. 과민 반응이죠. 항원, 항체, 과민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급성, 과민성 샥이다. 아나필락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매개 물질과 접촉했을 때 얘가 항원이 되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에 뭔가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왔어. 그럼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 염증 반응, 그 면역 반응, 다량의 히스타민, 세로토닌, 브라디키닌이 유리될 수 있습니다. 얘가 유리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응으로 혈관은 확장되게 되고 혈관의 투과성은 높아지게 되고 혈관이 확장돼서 그곳으로 혈액이 차 있는데 여기에서 투과성까지 높아졌어. 그럼 여기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가 된다고요. 얘가 과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뮤노글로불린 E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경련, 호흡기계 억압해서 저산소혈증, 경피발진, 팽윤, 부종, 그것도 폐에 생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기관지에 생기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자, 후두개와 후두의 기계적 폐색, 광범위한 혈관 이완이 저혈압, 순환 부적합, 심박출량 감소, 뇌혈관, 관상 동맥 관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식과 순환 부전은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죠.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이 원인이 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성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경성으로 혈관의 평활근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다. 교감신경계의 문제로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샥이 나타나는 거야. 얘 혈관 수축하죠. 근데 얘 문제 생겼습니다. 혈관 수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이 이완되는 상태. 그래서 동맥압이 감소되고 전신 혈관이 이완될 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폐혈성입니다. 자, 폐혈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얘 세균 감염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 감염으로 세균에서 유래되는 내독소의 작용으로 세균의 내독소에 의해서 혈관이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혈압이 저하돼요.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저하되게 되면 당연히 순환 부전, 순환에 문제가 오죠.
이 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세포의 산소 부족과 심박출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원인균, 그다음 음성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이 있고요. 폐혈증 환자의 소인으로는 영양실조, 세균 감염이 됐어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영양실조,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세균이 들어오는 그 수준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우리 몸이 방어하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도 폐혈성 샥 올 수 있습니다. 위장관계 병변, 면역 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감염 환자 등이 이 폐혈성 샥이 올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샥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샥이다 라고 하면 혈류량이 감소돼 있구나. 심박출량이 감소되겠구나. 혈관이 이완되겠구나.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증상 징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증상 징후 첫 번째. 호흡수가 변화한다. 자, 호흡수가 변화한다.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빠르고 얕게 변할 것 같아요. 왜 빠르고 얕게요? 지금 심박출량이 감소했고 혈류량이 감소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조직의 혈류량이 감소됐겠다.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됐겠다. 조직 관류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조직 입장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산소 부족해. 빨리 산소를 가지고 와!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호흡수는 어떻게 해서든 증가시켜내서 채워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조직으로 가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호흡수는 빨라질 수 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고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맥박의 변화입니다. 심박동수가 증가된다. 심박동수가 증가된다. 왜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혈류량이 감소됐어요. 그럼 혈류량이 감소된 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심박동수를 늘리는 거죠. 심박동수를 늘려서 어떻게 해서든 많은 혈액을 보내주려고 혈류량을 적당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보상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자, 세 번째는 혈압 변화. 자, 혈압이 저하되게 되면 심박동수는 증가한다. 혈압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보상작용. 혈압이 저하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얘를 증가시켜 버릴 겁니다. 자, 이완기 압보다 수축기 압이 하강된다. 혈압이 저하되니 심박출량 감소되니 당연히 수축기 압이 더 하강하게 되겠죠. 맥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체온의 변화, 체온이 하강하게 된다. 왜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가?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뇌도 조직이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뇌 기능 중에서 열을 조절하는 기능이 감소하게 돼서 체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외상성 출혈성 샥일 때 자, 출혈성 샥이다. 지금 우리 몸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 혈류량이 감소되니 당연히 피부가 창백해질 거예요. 자, 저혈량성 샥입니다. 우리 몸의 혈류량이 부족해. 그랬더니 조직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잖아. 그로 인해 피부가 차고 끈끈하게 느껴지고 말초 혈관 수축으로 창백하게 보이게 된다.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부가 차, 끈끈해, 축축하다는 얘기예요. 차고 끈끈하게 느껴지면서 창백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야. 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대상자가 샥인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 차고 끈끈하면서 차고 축축하면서 창백한 모습을 보였어요. 라는 그 사례가 나온다면 이건 거의다가 저혈량성 샥이에요. 저혈량성 샥을 대표하는 증상이 바로 이 피부의 변화입니다. 저혈량성이다. 그럼 나타나는 첫 번째 보상작용은 교감신경계 반응이에요. 자, 교감신경계 반응으로 인해서 발한이 나타납니다.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발한이 나타나요. 자, 발한이 나타나니 피부에 땀이 배어 나올 거고, 그러니 얘는 물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감신경계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자,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는 차게 되겠죠. 창백해 보일 거예요.
교감신경의 반응으로 인해서 발안으로 인해 땀이 났어. 자, 발안으로 인해서 땀이 배어져 나와서 얘가 축축하게 됐어. 그런 상황에서 혈관이 수축했어. 그래서 특징적으로 차고 축축한 피부가 나타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저혈량성 샥의 피부 변화입니다. 자, 폐혈성 샥이에요. 자, 폐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염 생각하면 되죠. 염증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는 건조하고 따뜻하고 충혈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저혈량성 샥이 차고 축축하다면 얘는 건조해요. 얘는 따뜻해요.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피부가 차고 축축하다는 것은 혈액과 혈장이 급작스럽게 손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혈액과 혈장이 발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죠. 혈액과 혈장 속에 있는 체액이 발안으로 나온 거예요. 자, 쇼크의 말기엔, 샥의 말기에는 심한 발안이 있는데 이는 출혈성 샥에 있어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저하돼서 그럴 수도 있다. 자, 샥의 말기에는 심한 발안이 있어. 왜? 알도스테론이 뭐 하는 애예요? 소듐과 수분을 끌어당기는 애입니다. 소듐과 수분을 끌어당기는 이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되게 되면 더 이상 이 소듐과 수분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된다. 수분과 같이 땀샘을 통해서 다량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의 청색증은 폐색전증이나 신부전 때 출혈성 샥의 후기에 혈류량이나 혈색소, 산소 농도 등이 저하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의식의 변화예요. 혈류량이 부족해. 혈류량이 부족해? 그럼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잖아. 그런데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어느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 갑작스러운 샥이면서 뇌 혈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뇌 조직으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지러움, 현기증, 실실, 그리고 무의식까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초기에는 무기력함, 나른함, 혼미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안정감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의식 변화가 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뇌는 산소 결핍에 매우 민감해. 당질 매우 민감해. 근데 지금 혈류량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뇌 기능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자, 의식 변화가 오는 이유는 산소 결핍에 매우 민감한 뇌의 신경세포에서 에너지 원인, 당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액 속에 산소도 있고 에너지 원인, 당질도 있을 텐데 얘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뇌 기능이 감소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뇌의 혈액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mmHg의 혈압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하강됐다는 것은 곧 뇌의 혈액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압, 혈액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장의 기능을 체크해 봅니다. 다시 말해 신장의 기능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혈량성 샥이에요. 혈류량이 부족해졌잖아.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부족해졌을 거예요. 자, 저혈량 샥에 있어서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더라도 요량의 감소는 중요한 초기 증상이 되게 된다. 자, 저혈량 샥에서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 되어 버리니까 저혈량성 샥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량의 감소가 됐다는 사인은 저혈량성 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예요. 시사해 줄 거예요. 자, 요량이 감소한다. 혈류량이 감소됐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됐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게 되니 당연히 만들어진 소변의 양이 감소하겠지. 다른 증상들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요한 초기 증상이 될 수 있다.
자, 요 배설량이 시간당 20cc 이하이면 세뇨간 괴사의 원인이 됩니다. 자, 시간당 20cc 이하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요 양이 시간당 20cc 이하라는 것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감소돼 있다는 거예요. 자,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됐어. 그러면 신장의 조직은요? 당연히 산소 에너지 공급 못 받으니까 문제가 나타나죠. 세뇨간 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샥 환자의 증상, 저혈압, 과호흡, 차고근근한 피부 다를 수도 있죠. 확인하시고 약하고 빠른 맥박, 체온의 저하, 여러 가지 정도의 의식장애, 핍뇨, 비가역적인 상태에서는 동공 확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저혈량성 샥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혈량성 샥이다. 초기에 순환량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소듐과 수분을 재흡수시켜서 소변의 삼투압과 비중을 증가시킬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순환량이 감소되어 있잖아요.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어. 그럼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수분, 소듐의 양을 감소시키겠죠. 오히려 수분, 소듐, 재흡수로 끌어당길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수분 양을 감소시킬 겁니다. 자, 밖으로 나가는 수분 양을 감소시킨다. 소변 양이 감소된다는 거죠. 자, 소변 양이 감소되게 되면 소변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진해지죠.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는 것을 우리는 삼투압이 증가된다. 그리고 비중이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소변량 감소하니까 수분량 감소되니까 농도 짙어지니까 삼투압과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듐, 수분 재흡수시켰잖아요. 얘는 보상작용이에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상작용. 그런데 이렇게 이 보상작용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상기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 단계로 가면서 샥이 진행되면서 신장의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수분을 밖으로 빼내버린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재흡수 능력 저하돼. 그러면 밖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밖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삼투압과 비중이 다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혈량성 샥의 첫 번째 보상작용은 교감신경계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교감신경계 자극으로 인해서 발한이 나타나고 피부는 조직 관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차고 축축하고 창백해집니다. 자, 발한이 일어나. 그래서 피부가 축축해졌어. 거기에다가 교감신경계 반응으로 혈관이 수축해지니까 차고 창백한 모습을 보이게 돼. 저혈량성 샥의 대표적인 증상, 피부 증상은 차고 축축한 피부야. 맥박과 호흡수 증가할 겁니다. 혈류량 감소했다며. 그럼 그에 따른 보상작용이에요. 자,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조직 관류 감소하게 됐습니다. 조직 입장에서 산소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청색증이 나타나게 돼요. 자, 보상기전 첫 번째, 반사성 교감신경계 자극입니다. 자, 보상기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상기전, 교감신경 자극. 혈량이 감소되게 되면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심박동과 호흡 횟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메커니즘. 자, 레닌, 안지오텐신, 그리고 뭐? 알도스테론. 이 책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시 기출된 바가 있어요. 이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됐어. 신장이 인지하는 겁니다. 지금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이 감소됐어. 레닌 나오죠. 이 레닌이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1, 2 활성화 시킬 거예요. 레닌, 안지오텐신 1, 효소에 의한 안지오텐신 2. 이 2가 첫 번째는 뭐 해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두 번째는요.
알도스테론을 분비해내죠. 자, 알도스테론을 끌어당기는데 분비하게 하는데 이 알도스테론이 뭐 하는 애예요? 신세뇨관으로부터 소듐과 수분을 재흡수시켜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혈관의 혈류를 정체시키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신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수액의 이동, 조직 내 세포 성분이 혈관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 혈관에 수분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 그죠? 상대적으로 세포 쪽에 수분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 농도가 여기가 낮겠고 여기가 농도가 높겠죠. 그럼 수분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아, 농도가 낮다는 것은 수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수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체액이 혈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보상 기전으로 인해서 뭘 하고 싶다고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싶다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교감신경계가 자극돼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교감신경이 자극된다는 거, 교감신경계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샥의 4단계 특성과 임상징후. 발생 초기, 평균 동맥압이 정상보다 5에서 10 정도 감소하게 된다. 아니,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혈압이 감소하죠. 교감신경계 자극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혈관 수축이에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 반응. 자, 그러면서 보상해야지. 지금 혈류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겠어. 심박출량 저하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되면 혈액의 정수압이 저하되게 된다. 이해되세요? 자, 심박출량이 저하됐어.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됐어. 정수압이 뭔데? 혈관 안에서 혈관 밖으로 밀어내는 이 압력이죠. 그러면 혈류량이 감소되게 되다 보니 이 압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정수압이 주변 조직의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체액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름으로 전신순환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압력이 감소했잖아요. 여기에 압력이 감소했다고요. 여기에 압력이 감소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압력이 높을 거고 압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럼 이렇게 체액이 이동한다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요 얘기 했잖아요. 체액의 이동.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체액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혈관 안에 체액의 양은 많아졌다. 혈류량이 많아졌다. 전신순환하는 혈액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뭐가 자극돼요? 교감신경계 자극돼요. 교감신경계 자극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혈압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 기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부전으로 넘어갑니다. 혈관 수축이 지속되면 전신순환, 미세순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혈관 수축이 계속됨에 따라 미세순환 기계가 이완되게 돼서 정맥 교환이 저하되게 되고 혈액 내 산소량이 저하되게 된다. 교환하기가 힘드니까, 정맥 교환 힘드니까. 모세혈관의 삼투력이 증가되고 관략근이 이완되고 모세혈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순환 기계에서 혈액이 정체되게 돼서 순환 혈액량의 심장 기능이 저하되므로 혈압이 하강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귀환 반응이 없어서 샥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중심 정맥압 저하되고 우심방으로 정맥혈의 기환이 안 되게 되니 주요 생명기관에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고 조직은 점차 저산소 상태가 된다. 순환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중심 정맥압 떨어질 거고 들어온 양이 없으니 당연히 나간 양도 감소될 거고 당연히 나가는 양이 감소되니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량 감소될 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비가역적인 단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 내 혈액 확산이 불가능해지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될 거고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면 조직 입장에서는 산소 못 받고 에너지 못 받고 영양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사되죠. 허탈되잖아요. 괴사된다고요. 기능 저하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 세포가 계속적으로 손상되면서 썩는다. 괴사된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로 효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기관의 상태, 심장 펌프 기능이 저하될 거야. 관상동맥의 관류 저하. 뇌, 산소와 여러 가지 영양소 공급이 감소되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폐, 혈량이 감소하게 되면 산소 분압 낮아서 가스 교환이 모세혈관막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고, 간, 글리코겐 저장이 고갈되게 되고 대사성 산물로 인해서 산독증 나타나게 되고, 신장은 소변 배출량 감소로 신부전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응급처치할 건데 지금 호흡이 힘들어요? 조직에서 산소를 못 받아서. 그래서 호흡을 지지할 수 있는 간호들을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체위. 이 체위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샥이야. 어떤 체위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어? 그 체위를 취해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점은 뭐야? 물어봤다고요? 그 체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누운 자세에서 하지를 45도 정도 상승하고 무릎을 곧게 펴고 몸통을 수평이 되게 함으로써 흉부가 골반부보다 낮고 경부는 편안하게 하며 머리는 가슴과 같은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한다. 자, 이게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트렌들렌버그 자세.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요. 머리를 하지보다 낮게. 근데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는 머리를 가슴과 같은 위치로, 그러면서 다리를 30에서 45도 정도로 상승시킬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우리 몸의 혈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혈류가 이 혈액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 부족한 혈액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뇌나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게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하죠. 봐요. 사지로부터 혈류의 귀환을 돕겠어. 사지를 올려주면, 하체를 올려주면 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혈류 귀환을 돕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 자세를 취해주게 되면 순환은 잘 되지만 뇌에 충혈 가지고 올 수 있죠. 또 문제 된다고요. ICP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또 온다고요. 뇌의 충혈을 막음으로써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 증가시킬게. 그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 자세에서는요, 아무래도 조직 장기에 의해서 횡격막이 눌리게 되죠. 횡격막이 압박을 받게 되면 또 호흡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호흡하기 쉬우면서 뇌압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순환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샥 자세예요.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 기출된 바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체온 조절, 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열을 조직에 가하면 말초 혈관이 어떻게 돼요? 이완돼요. 혈류가 어떻게 돼요? 정체가 돼요.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을 거기다 정체시킨다? 이 샥을 더욱더 증진시키겠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안 돼요.
혈관 수축을 위한 인체 방어 기전이 방해되고 열로 인해서 대사작용이 촉진되고 대사작용이 촉진되면 안 되잖아요. 대사작용이 촉진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산소도 부족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옳지 않죠. 심장의 부담 커집니다. 자, 환자가 심한 오한을 호소할 때는 적당한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보온을 해준다. 그래서 몸 전체를 담요로 덮어준다. 이게 맞지. 열 적용한다. 램프 적용한다. 특히 국소적인 열을 적용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자, 체위 관리,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 너무 중요. 체온 조절, 국소열 절대적으로 안 되고 호흡, 기도 유지 시켜주시고 금식, 구토로 인해서 질식, 흡인성 폐렴 발생을 예방하면서 수액 공급, 부족한 혈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심 정맥압을 유지한다. 중심 정맥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순환을 유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심 정맥압, 우심방에서 재는 압력이잖아요. 얘를 유지시킨다. 아, 순환을 제대로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샥의 일반적인 응급처치예요. 샥 중요합니다. 샥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병태 생리적 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표를 통해서 저혈량성 샥의 원인, 임상 상황, 중재, 그리고 시민성 샥에 대한 원인, 임상 상황, 중재, 그리고 혈관성 샥에 대한 이 간호 중재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떠한 중재를 취해줄 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정리하세요. 자, 네 번째는 상기도 폐색입니다. 자, 상기도 폐색.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방송에서 무슨 게임을 하다가 상기도 폐색으로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간혹가다가 볼 수 있는 일들. 상기도 폐색입니다. 자, 질식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볼 텐데, 자, 질식이라고 하는 것, 호흡을 방해하는 어떤 원인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생기가 사라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호흡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일으켜서 신체가 충분히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는 축적돼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인, 호흡 중추의 기능이 저하돼서 아니면 기도폐쇄가 돼서 질식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도 질식을 느낄 수 있어요. 증상,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하고 기침하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목의 정맥이 확장돼서 뚜렷해지고 동공상대가 일어나고 눈에 충혈 나타내고 질식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CPR 해줘야죠. 그리고 병원 후송합니다. 자, 기도폐색에 의한 응급처치, 하임리법이에요. 자, 기도폐색으로 인해서 질식 가는 경우 우리가 봐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학교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사탕 먹다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거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하임리법에 대해서 기출된 바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고 배꼽과 명치 중간 위치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주먹을 쥐고 이 손이 닿도록 놓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이렇게 감쌀 거예요.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서 균형을 잡을 거예요.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오에 당겨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올려서 기도폐색된 그 이물질을 밖으로 빼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물질이 제거됐거나 119 도착 시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 진행하도록 하며 무의식인 경우 이물질이 입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인다면 손을 이용해 제거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 연화반사로 이물질이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는 것은 안 돼요. 금기예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설 거예요. 한쪽 다리는 두 발 사이에,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둬서 균형을 잡고
엄지손가락이 배를 향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이 이 주먹을 감싸고 위에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폐색된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임리법입니다. 자, 기도 이물, 비강 이물, 되게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폐색, 악취, 비루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이들 진짜 이거 되게 많죠. 코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물 제거,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조기 치유 가능하고, 하인도, 후두의 이물, 대개 이물이 후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변동, 쉰 목소리, 흑기성 호흡곤란, 호흡불능, 청색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임리법. 식도 이물, 식도 입구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식도 입구에 꼭 끼어 있어 쉽게 토해지지 않더라도 호흡은 가능하다. 식도를 막고 있는 거지 기도를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하고, 식도 입구보다 아래쪽에 이물이 걸리면 이 부분은 식도와 기관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관이 뒤로부터 압박을 받아 좁아지게 된다. 식도 입구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얘가 기도를 밀어낸다. 압박을 준다. 목소리는 나오지만 숨이 막혀지고, 이때 등을 두드리거나 엉덩방아를 찢게 되면 이물질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힘을 딱 주는 거죠. 그럼 중력 방향으로 이 이물질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기관 이물. 자, 이물질이 기관 내로 들어가면 발작적 기침이 있고, 그쵸? 우리 잘못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발작 기침이 있고 종종 청색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물은 우측 기관지에 주로 위치합니다. 왜 우측 기관지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엉덩방아를 찢게 하면 기관 안에 있던 이물질은 좌우 어느 쪽의 기관지로든 빠지게 되고 한쪽 폐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폐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겁낼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폐색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셔서 죽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엉덩방아 찢게 해서 한쪽 폐로 넣어주면 다른 한쪽 폐가 숨을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전문의 진찰을 통해 충분한 검사로 확인해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자, 현기증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정상 감각계와 운동계가 과도한 외부 자극에 의해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전정기관을 침범할 거예요. 전정기관. 자신의 주위 사물,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종류. 말초성 현기증. 제자리에서 돌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때 자기 주변이 마치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말초성. 미로염, 미로약물 중독, 메니에르 증후군에서 나타납니다. 자, 메니에르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 현기증, 현후는 말초성 현기증이라는 거 포인트 잡고 갈게요. 자, 중추성 현기증. 핑 돌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희미해지고 현기증과 동시에 식은땀이 나고 창백해지고 구토와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뇌질환, 순환장애로 인해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 응급처치.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급성 발작 시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낙상의 위험성이 있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차라리 눕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성 지속성 반복성 현기증에서는 과도한 음주, 흡연 금하게 하고 변비 시에는 하제를 사용해서 조절하고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아주고 약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면서, 자, 월경적이나 월경 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챕터 주요 증상에 대한 응급관리로 비출혈 볼 겁니다. 코피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 코피 나서 보건실에 오는 애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 비출혈에 대한 응급관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이나 질환 또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데 가장 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라고 기출된 바 있어요. 키셀바흐 부위입니다. 비중격 앞부분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로 인해서 비출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외상으로 인해서 공에 딱 맞았어. 출혈 빡 날 수 있는 거죠. 국소질환, 비중격 만고, 비디프테리아, 비중격 천공, 비용종,
국소 종양, 비인강, 혈관 종양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전신 질환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죠. 혈우병, 당연하죠. 괴혈병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혈병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순환기 질환으로서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성, 급성 전염병, 기타 연탄 중독, 여성의 대사성 비출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치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간단한 출혈은 손끝으로 코를 비중격적으로 10분 정도 압박해서 지혈합니다. 압박으로 지혈한다. 자세. 옛날에는 꼭 턱을 들었어요. 그죠? 머리를 뒤로 젖혔다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방법.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반자의 좌의를 취하도록 해서 피가 차라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더 나아요. 뒤로 젖혀서 목 뒤로 흐르면서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가 된다고요. 코에 냉찜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지혈하고 싶어요. 그럼 혈관을 수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냉찜질, 국소 얼음 주머니를 대면 좋습니다. 자, 출혈량이 많아요. 빨리 이걸 좀 잡아야겠어. 라고 한다면 보스민 용액을 적신 솜을 출혈 부위에 5에서 10분 정도 압박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럼 비강 심지를 넣어두는데 24시간 넣어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출혈에 대한 처치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부위에서 잘 나타나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